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산일전기입니다. 오늘 주가는 2% 밀렸고요. 윗꼬리가 이제 오전에 한번 반응이 위쪽으로 나오고, 그 이후에 오늘 또 이제 시장이 좀 밀리는 구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음봉으로 끝났고, 막판에 조금 밀렸죠. 네, 그치만 오늘도 딱히 가격 라인을 위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크게 벗어난 건 없습니다. 11만원은 닿지도 않았고 12만원은 건들지도 못했고, 전날 이제 변압기 쪽에서 또 관세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. 전날 같은 경우에 일단 산일전기는 뭐 위쪽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철강이랑 알루미늄 쪽에 관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철강 업계 쪽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, 또 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이게 기사마다 좀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. 결국 철강이랑 이제 알루미늄의 그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제품에 얼마나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상호관세 15% 받는 거고, 만약에 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거를 철강 제품, 알루미늄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를 이제 50%를 받을 수도 있다. 이게 이제 요지란 말이죠.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. 예.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강판의 비중이 원가의 30% 40% 정도 뭐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원가 상승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 비용을 뭐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원가의 30% 혹은 그 30% 비중에 대해서 50%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1200원, 1250원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, 그렇게 막 주가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, 근데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에는 변압기 공장이 없거든요.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압기보다는 이제 배전반이나 뭐 저압기기 중심으로 이제 현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좀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, 효성중공업이나 이제 현대일렉트릭의 기조가 좀 중요하긴 하겠죠. 네, 지금 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, 요거는 좀 고객사랑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요. 관세를 누구한테 전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비용 자체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. 뭐 어차피 변압기 시장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고, AI가 커가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또 변압기이기 때문에, 경쟁사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 있는 뭐 지멘스 같은 그런 경쟁사가 있긴 하겠지만, 약간의 뭐 유불리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렇지만 뭐 이런저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의 그 방향은 크게 이제 변화가 없거든요. 우리의 관점은 지금 급하게 달려들 필요가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충분히 보고 대응해도 돼요. 효성중공업이 과연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100만원까지 또 내려와 줄 것인가. 지금 지지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110만원 정도를 한번 건드려 주긴 해야 되거든요. 11만원이 아니죠. 네. 네, 요 가격까지는 한번 내려와 줘야, 그래야 좀 부담이 덜 하고,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10만원을 기다리고 있는데, 오늘 또 기간 매도가 나왔습니다. 전날에 이제 기간 매수가 하루 또 연기금 들어왔는데, 이게 바로 또 연달아 가지고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데이터도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. 결국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이 기관의 전방위적인 그 매수로의 전환, 그때 이제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보고 있는 거고, 뭐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거 똑같지만 얘네들은 지금 음봉 나와도 매수, 뭐 양봉 나와도 매수 그대로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외국인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겠죠. 결국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이거는 기관 쪽에서 지금보다 더 강한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. 주가가 아직까지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보고 있잖아요. 이거는 횡보가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변압기 쪽은 우리가 2분기에는 관세로 인한 영향이 뭐 거의 없을 거다,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가, 갑자기 이제 철강 알루미늄 쪽에 관세가 또 품목 관세가 파생 제품들이 또 나오면서 변압기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,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. 아마 또 리포트를 통해서 또 이제 나올 거고, 결국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2분기에 보여줬던, 1분기, 2분기에 보여줬던 그 실적과 그 매출 영업이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계산해보고 확인한 뒤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.
네, 이런 것들은 결국 현지화가 가장 중요한데, 산일전기는 일단은 미국의 지금 또 현지화 이런 과정들을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좀 많이 밀린 게 뭐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우리가 대응할 만한 그런 가격적인 변화는 없었다. 시장이 많이 좀 답답하죠. 예, 답답하긴 합니다만 뭐 이것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이슈 일정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 후반에 가서 시장의 진짜 방향을 또 우리가 다시 체크해 보면 되겠죠. 예, 이게 방금 제가 뭐 1200, 뭐 1250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정도의 부담이 들어오는 건 진짜 맥스치입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. 예, 미국의 이제 현지 비중을 또 늘리고 그쪽 위주로 생산을 많이 이제 또 캐파를 최단으로 늘려서 그쪽에 있는 매출을 많이 땡겨오면 국내 쪽은 좀 대신 줄이긴 해야겠죠. 그럼 뭐 그렇다라고 해도 어차피 변압기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겁니다. 이게 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줄어들고 혹은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나 뭐 매출 이런 것들이 줄어들 때 결국 이걸 다 상호 보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만 커지면은 웬만한 이런 것들은 크게 노이즈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.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은 마냥 긍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천천히 좀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8월 이벤트로 또 돌아왔습니다. 네, 쿨한 가격에 텐트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시장이 이렇게 또 기회를 줍니다. 이게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간다고 부담스럽고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온다고 무섭고 그렇지만 바뀐 거는 없죠. 오늘 밀린 섹터들이 대부분 다 상반기에 이제 올랐던 섹터들이고 지금은 기회의 장세입니다.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편하죠. 버티는 종목들이 우리가 다 익히 보던 또 과거에 이제 한 번씩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반기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갈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난이도는 2분기보다도 훨씬 더 낮은 시장입니다. 이벤트 저희가 이제 또 혼자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? 지금 막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럴 때 또 먼저 이제 기회를 선점하면은 연말에 가가지고 누가 오실 수 있겠습니까? 이벤트 관련 내용 아래 텔레그램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저희가 문의 또 편하게 주시라고 아래쪽에 추가 링크 남겨드리니까 이거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. 어렵게 보면은 뭐 한없이 어렵지만 그렇게 또 어렵게 볼만한 시장은 아닙니다.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심리 컨트롤도 되고 하는 그런 시기이니까 조급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